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느낀 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현장을 미리 다녀와 봤는데요.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에 현장 영상을 클릭하셔서 현장이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모델하우스 개관을 했는데요. 오픈 첫날이다 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해당 모델하우스에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곳이라서 정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롯데캐슬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분동 134번지 일대에 총 983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네, 해당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부천 삼양홀딩스 공장 부지였습니다. 애초에 공장이 생길 때는 여기가 도시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주변 지역이 점차 개발되고 이렇게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속 흉물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 부지를 이번에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입니다. 입지를 살펴보시면 소사역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제 걸음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버스를 타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역곡역도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고 소사역에서부터도 상당히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 더 살펴보면 주변에 이렇게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와 소사 SK뷰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현장 영상에서는 배정초등학교가 소사초등학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모델하우스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기본적으로는 창녕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되 인원수에 따라서는 소사초등학교 배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호실 및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향 또는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렇게 단지 옆에 기부 체납의 형태로 수영장과 도서관 그리고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해당 기부 체납 부지는 단순히 소사역 롯데캐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푸르지오와 SK뷰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롯데캐슬 단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데캐슬 입주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의 이 아래쪽 부분이 지대가 가장 높았고 위쪽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층의 단차는 약 1.5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1.5층은 주출입구에서 계단을 따라서 한번 올라오거나 공공보행 출입구에서 계단을 타고 한번 올라오게 되면 이 위는 전부 다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타입으로는 84B 타입에서 327세대를 공급하고 84A 타입에서 263세대, 84C 타입에서 130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눈에 띄었던 건 요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요 펜트하우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84A 타입과 B 타입을 합해 놓은 타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84A 타입과 B 타입을 합쳐 놓은 금액이겠죠. 그만큼 넓지만 분양가도 높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층으로는 이렇게 35층으로 확인되었고 가장 낮은 층은 22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입별 평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은 총 176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맞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개별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었고 세탁기는 타워형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5구 타입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현관 팬트리라던가 아니면 주방 팬트리 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실 2가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침실 2를 다양한 팬트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침실 2를 팬트리로 사용해야 되는지 뒤에서 살펴보시면 5구 타입이 있는 동은 1동부터 5동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2동에서부터 5동까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침실 2의 방향은 남동의 반대편인 북서향이 되겠죠. 그리고 1동의 경우에는 거실 기준으로 남서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실 2가 모두가 반대편인 북동향이 되겠죠. 침실 2는 어느 동에 걸리든 전부 다 북서향 또는 북동향이 되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팬트리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가 현장에서 5구 타입은 유닛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식기세척기가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싱크대 가림막으로 인해서 이 안쪽이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이게 주방 모습이거든요. 이 문을 열면 여기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식기세척기를 문을 열고 이 안쪽으로 물건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 토스트기 밑에 있는 이 공간이 다 죽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구 타입은 식기세척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쪽이 다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84A 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방 크기가 넓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드레스룸 역시도 잘 꾸며져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안방에 북박이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전체의 길이가 약 3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3m로 줄어드는 이 공간 안에서 침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하자니 발코니로 나가는 길이 막힐 것 같고 이렇게 배치하자니 이 옷장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박이 옷장보다는 침대를 이런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네, 84B 타입과 C 타입의 다른 점은 요 침실 2번 위에 있는 요 팬트리 공간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예, 이것은 84C 타입인데 차이가 여기가 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84C 타입과 84B 타입의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타입을 살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84B 타입은 마통풍은 되지 않는 투베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84B 타입은 A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적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 북박이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방의 침대 설계가 조금은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방이 아닌 침실 1에다가 공동의 옷장을 꾸려서 온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4B 타입 장점은 거실의 창이 양방향으로 나와 있어서 한쪽이 남동향이며 한쪽은 남서향의 형태로 오전과 오후 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가령 각동의 이 위치에 있는 타입을 살펴보시면 거실을 기준으로는 남동향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반대쪽 창을 기준으로는 남서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방과 거실은 아침에 해가 들고 침실 1과 2는 오후에 해가 드는 셈인데요. 이러면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거실을 기준으로는 남동향이지만 침실 1과 2를 기준으로는 북동향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아침과 오후에 모두 해가 드는 요 파란 색깔에 있는 위치가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84C 타입은 B 타입과 요 팬트리 공간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차이 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4C 타입의 방향을 좀 살펴보면 거실과 안방을 기준으로는 남서향이고 침실 1과 침실 2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북서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이든 다 동일한 방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팬트리 공간이 84C 타입이 조금 더 넓다 하더라도 방향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B 타입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A 타입입니다. 101A 타입은 84A 타입과 비교하여 안방이나 침실의 크기가 크게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알파룸이 하나 더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B 타입입니다. 101B 타입은 이 알파룸이 하나 더 있어서 2.5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벽을
개인적으로 저는 트고 거실을 넓게 쓰고 싶었지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알파룸을 서재 정도 혹은 팬트리 정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2P 타입은 여기가 84B 타입의 형태이고요. 여기가 84A 타입의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펜트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을 기준으로 대지비는 33,200만원과 건축비 33,100만원을 합쳐서 분양가는 6억 6,400만원,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 가격을 더하면 최종 분양가는 6억 8,9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84 타입은 약 8억 5천만원, 101 타입은 약 9억 8천만원, 그리고 마지막 132 타입은 17억 2천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현장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별로 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 철거가 막 되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바로 앞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역곡역으로 제가 이동을 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역곡역은 지하철 1호선이 급행열차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는 승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류소입니다. 그 정류소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번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 아파트는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저와 함께 현장도 살펴봤고 모델하우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